21초대석 보험 전문가 박상화 장로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강보험 선택 시에 꼭 알아야 될 네트워크 확인법, 또 약값의 비교, 자기부담 계산 등을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이야기들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장로님께서는 이제 자주 강조를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났는데, 예. 네트워크를 확인해라. 예. 보험 하기 전에 네트워크 꼭 확인해야 되는 중요한 얘기다를 하셨는데,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정부 시책은 웹사이트를 보라. 그러니까 네. 셀프로 이걸 갖다가 뭔가 확인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하지만 이거는 저희들이 연세가 드셨든지 아니면 컴퓨터하고 친하지 않으시든지 그런 분들께서는 좀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은 보험회사의 웹사이트를 먼저 체크하셔라. 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소속돼 있는 의사 선생님들 네. 중에서 또 내가 지금 현재 가입자가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네. 방문하시는 그 의사 선생님들, 그분 사무실에 전화 연락해갖고 내년에는 과연 이걸 받겠느냐. 이거 꼭 중요한 게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가 가서 프라이머리 받았는데 우리는 그 병원에 안 가요. 이러면 이제 복잡해져요. 예. 아웃 오브 네트워크니까. 열심히 다 이제 택했어요. 네. 그래서 11월 달 오픈 기간에 네. 12월 15일까지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참고로 1월 15일까지 또 연장이 또 있어요. 네. 그런데 그때는 조금 좀 늦어져 가지고 2월 1일부터 보험이 이제 발효가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만약에 의사 선생님 사무실에다가 확인을 하지 않으면은 네. 갑자기 선택이 다 끝났는데 네. 죄송합니다. 우리 그거 안 받아요. 예. 아니 그 정부 웹사이트에는 네. 아니면 그 보험회사 웹사이트에는 받는 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안 받으시겠대요. 저희들 이럴 때 진짜 난감해요. 네. 1년 동안 할 수 없이 그냥 그 불편을 감수하고 다른 의사 선생님 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개인이 네. 돈을 지불하면서 그러면서 만나셔야 돼요. 그래요. 참 이게 아주 안 좋아요. 예, 이 아웃 오브 네트워크 예.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프라이머리 의사 선생님하고 연결을 해서 전에 다니는 병원을 계속 다닐 수 있는지, 예. 이제 여긴 못 가고 또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지 이거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더 심해질 거예요. HMO가. 예. 올해도 사실은 거의 다 HMO 플랜이었어요. 네. 60% 미만은요. 물론 회사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메디케어 보험 같은 경우에는 PPO가 많지만 네. 이 개인 보험은 대부분 HMO예요. 네. 예, 근데 그 HMO는 주치의가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플랜이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꼭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당부드리는 거는 그 의사 선생님 사무실에서 결정을 좀 미리 해주시고 11월 1일 이전에 확인을 해보세요. 확인하셔가지고 나는 이걸 받겠다, 받지 않겠다. 그거를 정하시고 나서 1년 동안 최소한 그 네트워크에서 나가지 않는 거를 갖다 저희들이 권고하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의사 선생님 사무실에 어떤 신용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이렇게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꼭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히 이제 올해 이렇게 변화가 심하니까 애터나 같은 게 이제 없어지면 네. 조심해야 될 상황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는 선택권이 줄어들었어요. 네. 선택권이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그 새로 나온 플랜들 네. 플랜에 보니까 뉴 플랜이라고 이제 존재하더라고요. 네. 뉴 플랜들은 아시다시피 과거에 없었던 플랜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 사무실에서도 굉장히 긴장하게 돼요. 네. 예, 네트워크를 아주 줄여가지고 작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HM으로 갖다 운영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선택권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하지만 다행스럽게 저희 한인 그 지역, 그러니까 북쪽이 되겠죠. 북동쪽에 있는 분들, 특별히 그분들께서는 큰 문제가 없으세요. 아무리 네트워크가 작아도 최소한 거기는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반드시 확인을 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웃 오브 네트워크도 중요하지만 이제 보험을 들잖아요. 플랜을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운동선수처럼 등급이 있어요. 브론즈, 실버, 골드가 있는데 이거를 만인이 내고
손해 볼 수도 있고 예. 적게 내고 또 나중에 가서 손해 볼 수도 있어요. 예. 이게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이게 많은 분들께서 뭐 이게 법적으로 거기 나와 있는 게 뭐 70%, 뭐 예. 90%,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런 퍼센트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견적마다 다르기 때문에 숫자를 보세요. 숫자에 집중하시면 금방 답이 나오거든요. 예. 보험료가 낮다. 다시 말씀드려서 보험료가 낮다는 건 브란즈 플랜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골드보다는 레벨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걸 택하시는 분들 주로 건강하신 분들이세요. 네, 네. 나는 1년에 한 번 정기 검진 받아. 네. 그거로 끝이에요. 그 정도면 괜찮아요. 네, 그러면 브란즈 택하셔도 네. 크게 무리는 없겠어요. 물론 여기에는 불의의 사고, 불의의 어떤 질병이 있을 네. 수도 있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불의예요. 네. 다시 말씀드려서 그냥 계획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건강하신 분들은 브란즈가 괜찮다. 네. 근데 나는 진짜 아주 자주 병원을 가시겠다. 네. 그런 분들께서는 골드 플랜을 택하시면 돼요. 그런데 함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네. 골드 플랜이요. 예, 실버 플랜에 비해서 맥시멈 아웃 오브 파켓.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맥시멈 아웃 오브 파켓이 중요한데 그 맥시멈 아웃 오브 파켓이 동일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라 그러면은 사실은 그냥 실버나 골드나 그게 그거예요. 그래요. 100만 불 클레임이 들어오면은 어차피 내가 부담해야 될 거는 9,000불 썸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별로 그렇게 이익이 없어요. 예. 네, 돈 더 주고 만났는데 네. 이게 별 효과가 없다. 그래서 저는 골드 플랜은 가능하면 좀 피하십시오. 네. 실버 플랜, 평균적인 실버. 플랜이 좋습니다. 네. 중가운데가 좋은 거예요. 네, 네. 실버가 이제 평균이라고 본다면 예. 골드는 그 어떤 지병이 있다든지 꼭 의사를 자주 봐야 되는 예. 근데 고가의 그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큰 수술은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자잘자잘하게 네. 자주 만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분들은 이제 골드 플랜에 코페이가 낮으니까 그냥 그렇게 만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수술을 앞두고 있어.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네, 네. 내년에는 나는 큰 수술을 해야 돼. 네. 그러면 실버나 골드나 그게 그거입니다. 그래요. 여기서 네트워크만 동일하다 그러면 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실버 택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뭐 굳이 골드 택하셔가지고 많은 보험료를 내셔. 뭐 상관은 없습니다. 보험회사 돈 많이 벌어들이게 하려고 그러면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숨어 있는 예. 내용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내용은 실버가 이제 그렇지 좋겠다. 않다. 네. 네, 그래요. 보험 플랜도 그렇고 예. 또 이제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나 치료를 받고 나면 약값 이게 또 만만치가 않거든요. 예. 네. 이 약은 좀 저희들이 혼돈하지 마셔야 돼요. 65세 이상 메디케어하고 65세 미만의 ACA 보험하고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게 기준이 달라요. 네. 물론 이게 등급도 달라요. 근데 등급은 대부분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등급이 4등급이 될 수도 있고 5등급이 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메디케어는 5등급이에요. 5등급. 예, 간혹가다 6등급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5등급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다른 이유가 뭐냐면 디덕터블이 따로 적용이 돼요. 메디케어에서는요. 네. 그러니까 메디칼 쪽에서 디덕터블이 없더라도 이쪽 약보험 쪽에서는 디덕터블이 존재할 수 있어요. 네. 650불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데 네. 이 65세 미만 ACA 보험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아니에요. 합쳐서 디덕터블이 적용이 돼요. 네. 그나마 그것도 좀 다양스러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약보험에 있어서 예. 어떤 제한을 딱 둬가지고 여기 이상은 더 이상 적용하지 않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조금은 안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네. 여전히 약보험을 택하실 때는 코페이가 들어가 있는 플랜을 택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려요. 코페이. 예, 네. 코페이가 아니고 퍼센트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퍼센트도. 뭐 그러니까 가령 20% 네. after deductible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네. 이거는 디덕터블이 가령 5,000불이라고 하면 5,000불 될 때까지는 약보험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다 네. 내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페이가 있으면은 디덕터블을 적용하지 않고 코페이만 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디덕터블이 있는 플랜, 그러니까 그 특별히 약의 예. 등급별로 디덕터블이 많은 게 훨씬 더 유리하겠다라고 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그 코페이도 말씀해 주셨고 디덕터블도 말씀해 주셨고 아우로 파켓 막시멈 페이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좀 그 말이 그만하고 좀 혼돈해요.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죠.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코페이, 코페이하고 디덕터블하고는 같은 선상에 놓이면 돼요. 가장 먼저 지불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디덕터블을 낼 것이냐 아니면 코페이를 낼 것이냐 이건 플랜마다 다른 거예요. 의사 선생님 만날 때 나는 그냥 디덕터블까지 본인이 내십시오라고 하면은 디덕터블이 500불이다. 그러면 500불까지 뭐 10번을 만나든 20을 만나든 500불은 일단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베니핏을 받은 게 없는 거예요. 100% 그 디덕터블까지는 다 가입자가 부담해요. 하지만 코페이가 있으면은 그 디덕터블 적용받지 않고 그냥 직접 그것만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라 그러면은 크게 문제되지 않고 그냥 코페이만 내시면 되니까 의사 선생님 코페이가 주치의가 50불이다. 그럼 50불만 내시면 돼요. 그 부분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잘 아세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맥시멈 아웃 오브 파켓은요. 굉장히 혼돈을 많이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디덕터블까지는 100% 가입자가 지불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100%가 넘어간 그 순간 디덕터블까지 다 내시고 나면은 그 다음번에 이제는 나는 다 커버되겠지. 돈 낼 거 없지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맥시멈 아웃 파켓이 가령 5,000불이다. 그러면은 5,000불까지 그 디덕터블이 초과된 부분에서 5,000불까지 그 사이 구간은 코인슈런스라 그래서 퍼센트로 내가 가입을 하는 거예요. 가입자가 한 50% 정도 일반적으로 그래요. 40% 내지 50% 정도를 가입자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맥시멈 아웃 오브 파켓에 도달을 하면 그 이상 되면 더 이상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맥시멈 아웃 오브 파켓이 중요하다는 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뚜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까지 내가 어쨌든 큰 일이 벌어지면 지불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오버가 되면은 그러니까 더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은 다 보험회사에서 부담해 준다. 이거는 네트워크 안에서 얘기입니다. 네트워크 밖으로 나가면은 그게 없거나 아니면은 지불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건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죠. 이게 폭탄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HMO 특별히 그렇습니다. 아웃 오브 네트워크 하시게 되면은 본인이 다 부담하셔야 돼요. 허다못해 보험회사에다가 프리 어토라이제이션을 받으셔가지고 프리 어프로브드를 받으시는 거예요. 나 이거 가는데 괜찮겠냐 물어보면 보험회사에서요 그렇게 야박하지 않습니다. 이게 많은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허락을 해줘요. 허락을 받으시면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이제 그 의료비가 많이 드는 진료를 할 때는 보험회사에 내가 확인하고 알려드릴게요 이런 얘기도 하죠. 맞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환자분들한테 가서 알아보라고 보험회사에다가 그런 경우는 참 환자분들은 본인이 뭘 치료받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참 그런 경우가 제일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에이전트한테 그걸 갖다 알아보라고 얘기해요. 에이전트는 의사가 아닙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저희들이 1970년대부터 그 얘기를 쭉 해왔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험은 보험인에게. 그래서 아마 그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진료행위입니다. 진료행위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들 사무실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되는지 안 되는지 의사 선생님 사무실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고요. 또 한 가지는 IPA라 그래서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의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대부분 두 가지 다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 빌링에 있어서는 의사 선생님 사무실에서 처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회사에 어프로브를 받았으니까 얼마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려드리고 나서 수술 날짜 잡읍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인터넷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아까 우리 이야기할 때 AI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내가 영어도 좀 하고 또 뭐 여기서 보험 상식 좀 있으니까 내가 한번 직접 해보자 온라인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저희 에이전트를 믿지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는 혹시 추가적인 그런 상담료가 있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셔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직접 하세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도 추가적으로 따로 별도의 상담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네. 보험회사에서 커미션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지금은 많지는 않아요. 네. 어찌됐든 커미션을 받고 있습니다. 네. 받고 있는데 네. 그거로 만족하기 때문에 네. 별도의 그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뭐 죄송하게도 본인의 의료 그런 지금 상태 네. 그거를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의료 네. 상태나 재정 상태. 프라이버시라. 예, 그게 아무리 비밀을 지킨다고 해도 저희들은 비밀을 철저하게 지키거든요. 네. 이분 저희 그렇죠. 부인도 직업이죠. 네. 저희 아내도 네. 제가 하는 일은 모릅니다. 네. 예, 같은 이웃인데 같은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네. 얘기 안 해요. 네. 본인이 대부분 다 실토해요. 예, 네. 저한테 한 얘기를 네. 실토 안 하면 저는 절대로 저희 가족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게 현실이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염려하지 않으시고 상담하셔도 되겠습니다. 보험 에이전트 하시면 예. 본인의 건강 상태, 예. 또 가족 그 히스토리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서류화하니까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 근데 경우가 그런 많습니다. 것 때문에 조금 두려워하는 건가요?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도 본인의 의료 기록을 갖다가 릴리즈하지 않아요. 본인이 말하지 않는 한 네. 저희들이 강요할 수 없어요. 허가지. 어떤 약을 복용하십니까? 물어볼 수 없게 돼 있어요. 네. 하지만 본인이 내가 더 좋은 플랜을 택하려고 그러면 그 약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지 그 의사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지 네. 그런 걸 먼저 물어봐야 되거든요. 돼요. 네.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는 답을 저희들이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질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히 엑스트라 코스트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2026년 보험 가입을 앞두고 청취자들에게 장로님께서 꼭 전하시면 이것만은 아십시오 하고 전해주실 수 있는 말씀 전해주시고 예. 오늘 인터뷰 드리겠습니다. 예, 마감일을 준수하십시오. 마감일은 메디케어 12월 7일이고 ACA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라 그러죠. 65세 미만은 1월 15일입니다. 하지만 12월 15일까지 가입하셔야지 변경하셔야지 1월 1일부터 보험이 발효됩니다. 따라서 이 날짜를 갖다가 꼭 준수하시고 너무 서두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상환 장로님 그 전화번호 아주 외우기가 쉬워요. 예. 9구단으로 만드셨던데. 예. 9구단 7단입니다. 네. 예. 1800 7117 7963. 네, 이 번호 외우시고 예. 전화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불행하게도 847-999-4483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더 전화가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제 800 넘버를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새로 나온 630-2646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제 셀폰으로 연결되니까 제가 네. 직접 전화를 받게 됩니다. 네. 글로 전화하셔도 되니까요. 847-630-2646이나 아니면 800-7117-796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초대석 보험 전문가 박상화 장로님과 함께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의문이 해소됐을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 이렇게 정말 바쁘신 날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험료 인상과 제도의 변화 속에서도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는 말씀 다시 전해드리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